안녕하세요. 죽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2학년 온라인 문학 강의실입니다. 항상 3월 첫 주가 되면 새로운 학생들과 얼굴을 보고 인사했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날, 건강하게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첫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3월 첫 수업 시작하면은 첫 시간은 자기소개도 하고 1년 동안 수업에 대한 진행사항, 평가사항 이런 오리엔테이션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면 수업하는 첫날로 미루어 놓고 오늘은 바로 문학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교과서랑 필기도구 준비하고 계시면은 문학 책 한번 훑어볼까요? 우리가 1학년 때 국어라는 과목을 배웠을 거예요. 그 국어책 안에는 국어의 다양한 영역, 모든 영역의 작품들을 싣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2학년 때는 뭐 배워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문학책.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우실 거고 2학기 때는 독서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3학년 가면 이제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문법, 작문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 때 국어 1년 동안 배우셨으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한번 이야기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다들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음, 제가 친구들한테 1학년 배웠던 작품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고민을 하죠. 뭐 이야기할까? 재밌었던 소설 있었나?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애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누가 있잖아요. 황 이러면은 갑자기 황망근 누가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갑자기 황망근, 저기서도 황망근 이제 계속해서 황망근밖에 안 떠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2학년 때는 문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 소설 하나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시를 배울 건데 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시를 보는 방법, 개념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본 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낯선 시가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되죠? 백석이 여승이라는 시. 여승.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시를 먼저 읽어야죠. 시를 읽어요.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인지 대충 느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국어를 10년째 공부를 했죠. 10년째 공부한 사람으로 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냥 감상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시를 조금 정확하게 보도록 합시다. 어떤 시 같아요? 느낌이 오나요? 워낙 유명한 시여서 많이들 봤을 것 같긴 한데 처음 본 친구들 어떤 느낌 들어요?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장면? 시 보면서 그냥 어떤 여승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쵸? 제목이 여승이야. 여승, 여자 승려.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죠? 여승이 늙었더래.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서러웠대. 그리고 쭉 봤더니 여수의 모습 쓸쓸한 낯을 가지고 있더래. 그냥 1년만 읽어도 이 시가 되게 쓸쓸한 느낌, 그런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찾을 것은, 그렇지, 화자. 화자 보이세요? 나야, 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승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승은 나이를 좀 먹었고, 그리고
쓸쓸한 모습으로 불공을 들이고 있나 봐요. 근데 이혼가 봤더니 나는 이 여인에게서 예전에 옥수수를 산 기억이 있어. 그 여인은 그때 나이 어린 딸아이를 막 때리면서 울고 있었어. 되게 슬프죠. 그 여인에게 기구한 사연이 있죠. 그 다음 3년 가면은 지아비를 기다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맡고 있던 그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뭐 한 거예요? 지아비가 나간 지 10년이고 어린 딸은 돌무덤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너무 슬퍼서 상콩도 울고 있던 그런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머리를 자르는 이날 눈물방울과 같이 머리가 뚝뚝 잘라나가고 있네요. 머리카락이. 자, 가족을 잃고 결국 불교에 귀해한 여성의 슬픈 사연을 화자, 나의 목소리로 들려준 시입니다. 네, 슬프죠. 이 시는 몇 번 봐도 제가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다시 봐도 너무 슬퍼. 자, 지나가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만 내볼게요. 지금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이거는 진짜 그냥 지나가면서 내는 퀴즈인데 지압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지압이. 이거 몰라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지압이가 뭘까요? 퀴즈. 1번 지압이는 자기 아버지다. 즉 자기 아빠. 자, 2번 자기 남편이다. 지압이 뭘까요? 그렇죠. 답은 2번이죠. 종종 잘 몰라서 선생님 지압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봤어요. 지압이 남편이죠. 이 어린아이의 아빠. 자, 제가 이 시를 띄워드린 이유는 비교적 이 시에서 화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시적 대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적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시적 상황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시를 보실 때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화자를 찾아요. 그 다음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 있죠. 그 다음 이 화자와 대상을 둘러싼 시적 상황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광복 전후 이런 상황이 있죠. 여기서는 가족을 잃고 혼자 떠들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상황. 자, 이 상황 안에서 화자의 정서, 태도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시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대로 시를 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학습지는 여러분들 과제방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문학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즉,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원으로 문학을 왜 읽는지, 우리가 문학을 왜 배우는지, 문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배웠던 개념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자란, 빈칸 넣어보실까요?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죠.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한 일종의 시인의, 그렇죠, 대리인이죠. 나와 같이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시 표면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자의 정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감정이죠.
어떤 시적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기쁨, 슬픔, 애상, 한, 허무, 절망, 상실감, 만족감, 그리움, 괴로움, 우리들이 평소에 갖는 감정들, 화자의 감정입니다. 이런 정서를 직접 표출하기도 하지만 혹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찾으셔야겠죠. 자, 이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것들로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화자가 취하는 자세를 우리가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것부터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뭘까요? 한자 보시면 되는데. 고백적. 두 번째,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태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언급되는 건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관조적. 시에서 많이 쓰이죠. 세 번째,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 자, 이것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 시에서도 적용되는 단어인데요. 성찰, 성찰적. 네 번째,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을 합니다. 예찬적. 그렇죠? 자연을 예찬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 다음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을 해요. 뭘까요? 체념적. 체념적인 시 뭐가 떠오르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지닌다. 뭐뭐적일까요? 지읒. 네, 자조적. 마지막 사이좋게 잘 어울립니다.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는 친화적. 우리 자연 친화적,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다들 아는 개념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학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감상해 볼까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